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사병으로 숨지거나 쓰러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산업 현장 근로자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일하고 있습니다. 폭염 속 산업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진 탓에 대추나무에 과일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이 개관 30년이 됐는데도 낡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병원 응급실에 열사병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어제 오후 5시 반쯤 이곳에서 일하던 인부 48살 한모 씨가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열사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시간이 확인되어 또 어디 체온을 해보니까 37.5도인가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망에도 37.5도 하면 엄청나게 고온 체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대구의 대학병원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제 이 병원을 찾은 47살 이모 씨는 실곡에서 밭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기억 잘 안 나는데 갑자기 어쩌고 고통나가 어지러워서.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어지럽다든지 종아리, 근육에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특별하게 잘못 먹었는 거 없이 배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열사병, 열탈진 열사병으로 갈 수 있는 전조증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차가운 물을 몸에 뿌려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열기가 뜨거운 곳에서 일할 때는 수분을 자주 보충해주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정말 지치고 짜증나게 만드는 날씨지만 오히려 더위가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워야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양관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사각형의 하얀 물체를 자르니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가게 안이 하얀 연기로 뒤덮이고 서늘한 냉기가 감돌면서 거대한 냉동고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시원한 분위기를 내주는 덕분에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드라이 아이스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도 많이 사가고 가족들 놀러 가고 할 때 얼음 대신 장기간 보관하고 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많이 씁니다. 얼음가게 상인들도 무더위가 반갑습니다. 덩치가 큰 얼음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일이 힘들지만 창고 안에서 얼음이 든 포대를 정리하고 있으면 더위는 저만치 달아납니다. 바깥은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 창고 안은 영하 20도 정도여서 추위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입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을 위하여 갑자기 주문이 많아져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되게 바쁩니다. 더위가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편에선 푹푹 찌는 폭염이 오히려 반가운 이들이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덥다 하지만 이분들 앞에서는 덥다는 말이 좀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글대는 태양이 사정없이 공사장에 내리쬐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무더위. 이런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철 구조물을 조립하고 용접까지 합니다. 이 정도의 더위는 극복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맞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뙤약볕에 바짝 달아오른 철판은 장갑을 끼지 않고는 손을 대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까지 내놓았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현장에서는 시원한 얼음물에다 각종 아이스크림, 알약으로 된 정제염까지 준비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연일되는 폭염 주의보 속에 충분한 얼음물 그리고 정제염 등에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해서 개인 건강 관리를 유의하고 있습니다. 철을 녹이는 용광로의 열기는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두터운 방화복을 껴입고 1,500도가 넘는 용광로 앞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덥고 힘들지만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자부심을 갖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기 힘든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은 묵묵히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대구는 어제 22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고 오늘도 초중고 47개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으며 경북에서도 18개 학교가 수업을 단축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각급 학교에 체육이나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학생들 건강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한편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을 알리고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가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올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지역의 냉해 피해가 2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만 대추 농가들은 반대로 고온 현상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진량읍의 한 대추밭. 잎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할 대추 열매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잎줄기마다 평균 67개의 열매가 달려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껏해야 한두 개, 열매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대추꽃은 색깔이 검게 변한 데다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힘없이 떨어집니다. 원래는 작년에 비해 갖고야 이상 기온으로 해갖고 50-60%가 감소되는 거치일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민으로서는 좀 많이 애가 타지요. 경산 지역의 대추나무는 6월 초부터 50일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 시기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집중돼 결실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실이 잘 되도록 우리 행정이나 또는 여러 군데서 연구하고 또 결실이 잘 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경산을 비롯해 군위와 청도 등 전국 대추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지역 대추 재배 농가들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눈에 봐도 대추 열매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례없는 작황 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역 대추 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구시 중구 현대백화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5분쯤 대구시 중구 현대백화점 7층 외벽에서 불길이 치솟아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15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백화점 안에 있던 고객과 직원 수백 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16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대구와 경북은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한 주 동안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2% 떨어졌지만 대구는 0.37%, 경북은 0.3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 평균치가 0.11% 오른 가운데 대구는 0.42%, 경북은 0.31% 상승했습니다. 대구시는 한 개 팀 6명이던 상설 단속반을 2배 늘려 분양 현장에 등장하는 속칭 떴다방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분양률 부풀리기와 불법 전매 행위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꾸려 전매액 축소 신고자와 미등록 중개 행위자 등은 수사와 자금 추적을 해서 형사 처벌까지 할 방침입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이 문을 연 지 30년이 됐습니다.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시설이 낡고 프로그램이 부실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어린이회관 제1전시실. 전시 공간의 대부분이 16년 전인 지난 97년 교체한 것들입니다. 낡은 천장 일부는 뜯겨져 나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30억 원 안팎. 하지만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시설 유지비와 운영 프로그램에 투자되는 순수 사업비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체험학습, 놀이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조금씩 매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혁신적인 그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주체인 대구시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전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 재정상으로는 지금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개관 30년을 맞는 대구 어린이회관이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 등 모든 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구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즉 디지스트가 무학과 단일 학부제를 도입합니다. 디지스트는 학부과정 학생들에게 4년 동안 전공학과를 배정하지 않고 기초과학과 기초공학 교육을 강화해 융복합 연구 수행 능력과 인문 소양까지 갖추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부교육 전담 교수제도 도입하고 융복합 전자교재도 만들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판매되는 조개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일 지역의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어패류 3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키조개 1건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조개류 8건에서는 식중독균을 유발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패류를 섭취할 때는 반드시 끓여서 먹고 해산물을 조리할 때도 다른 식재료에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인쇄업체들의 모임인 레디버드 클럽의 회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오늘 대구 출판 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인 IMP의 자동화 공정을 견학하고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대구 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일본 인쇄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 시장 진출에도 나설 계획인데 대구시는 일본 인쇄업체 관계자들에게 단지의 남은 땅을 소개하는 등 대구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 지반이 무너지면서 아스팔트 표면에 지름 50cm 정도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달서구청은 도로 지반이 약한 곳에 최근 많은 비가 내려 구멍이 생겼다면서 콘크리트로 지반을 메우는 등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도 범원의 거리와 달서구 이곡동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칠곡군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3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전자제품 포장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3채를 모두 태우고 저녁 7시쯤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관 180여 명이 투입돼 진화를 했지만 비닐 등 인화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